네, 안녕하십니까. 후반전 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통계정석을 쓴 건양대학교병원의 김종엽입니다. 자, 이제 뭐 연구 주제도 설정했고 데이터 필요까지 끝났으니까 통계 프로그램 뭘 쓸 거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제일 편하세요? SPSS 제일 편하시다고요? SPSS 쓰시면 됩니다. 네, 절대로 남들이 권하는 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손에 가장 익숙한 칼을 휘두르시면 됩니다. SPSS 중에서도요. 여러분 버전업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식 구매한 그 버전을 여러분들 정리할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많은 착각들을 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초보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통계 프로그램이 구식이어서 결과가 안 나오나? 내지는 이게 더 최신 통계 기법을 이용하면 결과가 잘 나올 텐데 내가 너무 옛날 교과서로 공부를 해서 답이 잘 안 나오나?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원래 통계라는 건요, 여러분, 진짜 수학자, 통계학자들은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똑같은 P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계산기를 쓰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빅데이터가 되면서 계산기를 쓸래도 차트가 이만큼이면 한 장씩 넘겨가면서 숫자를 입력하고 해야 되는 이 과정, 에러가 속출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노가다를 대신해 주는 게 바로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 프로그램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하는 거, 계산기로 하는 거를 더 빨리 하게 해주는 그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뭘로 하든 결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수학이 그렇잖아요. 수학이 제가 계산한 거하고 여러분이 계산한 게 틀리면 그게 수학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여야지. 1 더하기 1이 3이 되면 철학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꼼수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통계 프로그램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SPSS를 많이 썼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재권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SPSS 정말 좋은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요즘에는 그 SPSS를 서비스하는 게 여간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 인기가 급작스럽게 올라간 게 R이죠. R은 왜냐? 유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R은 코딩 방식의 접근이라서 처음에 첫 문턱이 조금 높은 측면은 있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두 번째 연구부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SPSS로 논문을 한 편 쓰고 나서 그 다음 걸 쓰려면 이거 매일매일 논문 써야지 한 6개월 있다 다시 쓰려면 어느 메뉴에 그게 있었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제어판에 있는 거 매번 쉽게 찾아가시나요? 윈도우 제어판 늘 버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못 찾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SPSS도 그래요. 그런데 R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딩은 한 번 짜놓으면요, 나중에 상병 코드만 바꾸시면 그 코드가 그대로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갈수록 실력이 는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장점은 처음에 난이도는 있지만 초기 진입에 대한 난이도는 있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이만큼 편한 게 없다.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거다. R을 한번 쓰고 가면 다시 SPSS로 못 돌아간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R을 쓰면 되지만 SES를 쓰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왜 돈 받고 SAS, SES 같은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팔고 누군가가 사서 쓰겠습니까? R보다 훨씬 빨리 똑같은 값을 찾아줍니다. 근데 많이 비싸죠. 저도 SES를 썼었는데 많이 비싸가지고 연구비가 넉넉하던 시절에만 썼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SES에 대한 문턱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에 심평원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망 폐쇄 사이트 있잖아요. VPN으로 서비스하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미 SES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ES 프로그램을 쓰실 줄만 알면 추가적인 라이센스 구매 없이도 연구망 안에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결과를 뽑는 코드라면 R보다 세스가 훨씬 정확하게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수만 있다면 세스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세스는 어쨌거나 내 노트북에 깔아가지고 마구 실험을 해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재료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들보다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R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R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세스로 넘어가는 것도 문턱이 확 낮아지거든요. 코드로 한번 뭔가 통계를 돌리기 시작해보면 그 다음부터 세스, 그 다음에 파이썬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오히려 가장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R보다도 더 쉽고요. 저는 파이썬을 보면 베이직 예전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베이직보다도 더 쉬운 것 같아요. 파이썬은 특히나 파일 처리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그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사용자들을 저변을 넓혀가고 있죠. 그런데 통계만 따지고 보자면 파이썬보다는 R이 아직도 어떤 시각화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들의 종류가 더 다양해서 이쪽이 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의 정석 제목 앞에 대문자 R을 붙였죠. 네. 왜냐하면 SPSS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스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데 R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책은 아직 제 책만큼 쉬운 책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 R로 정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그렇죠? 내가 할 것이냐? 부탁할 것이냐? 시킬 것이냐? 이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가장 어렵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직접 하는 거를 운전도 대리기사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하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해보길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를 잘하는 분들과 공동행동하는 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연구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 그 두 번째 연구를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 혼자 하실 때 훨씬 쉽습니다. 저도 첫 번째 데이터 논문을 예방학과 교수님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께 왜냐하면 또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조금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노트북에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서버급의 워크스테이션급의 어떤 사양들의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연구망들을 통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VPN 같은 데 들어가서 쓰게 되면 뭐 굳이 내 노트북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드가 낯설고 이런 분들은 한 번의 연구는 데이터를 잘 아시는 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가실 때 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뭐 가르쳐 드렸어요? 데이터 필업하는 요령 가르쳐 드렸죠. 엑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입맛에 딱 맞게 가져가도 그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연구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 제대로 못 가져가면 대개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하시죠. 그래서 공동 연구자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노하우 또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해드린 데이터 필업 요령이 있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키기. 아랫사람 괴롭히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데이터 연구 또한 과학입니다. 재현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든 데이터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 분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는 본인이 실험한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잡아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포 실험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 결과를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연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p-value 0.05를 이야기하죠? 5%의 확률로는 현상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룹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없음에도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게 5%의 자연 속에서의 확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랫사람을 시키시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앙성에 아주 큰 상처가 나게 되죠. 여러분 위드드로얼 경험 절대 연구자로서는 연구 마치고 관에 들어간 다음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재현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연구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매칭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예를 드는데요. 회계 분석이나 생존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실험군을 정하고 실험군과 거의 동일한 조건의 대조군을 프로펜시티 매칭 스코어 등을 이용해서 매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칭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두 그룹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 매칭한 그룹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날 때 어떤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까? 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재현성이 높은 결과를 발표하는 게 연구윤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랫사람 시키기 시작하시면 데이터는 본인이 만든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때문에 그거는 절대 지양하셔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전공의들도 카메라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구자 되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밑에 사람 못 시키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제 책으로 공부하십시오. 자, 뭘로 공부할 거냐? 여러분들이 난독증이 심한 분들이라면 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를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강의를 원내에서 저희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3시간씩 3주 간격으로 10차례 그러니까 10차례에 거치는 30시간짜리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2년 연속 반복을 하면서 이 강의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호응해 주실지 몰랐어요, 원내에서. 근데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못 들은 교수님들이 전 시간 강의를 어떻게 다시 들어야 되냐라고 고민을 토로하시고 그리고 난 이제 2년을 반복해서 더 하고 싶지 않은데 3년째 강의는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번째 해부터는 강의를 영상으로 편집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댓글을 남기시면서 애용하시는 걸 보고 정주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보람을 얻게 됐습니다. 보시면 상관문서, 로지스틱 이런 거 재미없어 보이는 제목들을 단 영상들이 클릭 수가 수만 건이에요. 네, 신기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친숙해졌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난독증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그런데 영상의 장점은 난독증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공부의 허들을 낮춰주긴 하지만 다음에 그걸 실제로 다시 반복할 때는 오히려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서가 하나는 필요해요. 한번 공부한 것들은 눈에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참고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민음사 사이언스북스에서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또 강의록을 묶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 컴퓨터 옆에다가 놓으시고 제 영상을 따라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 책을 보시면서 같이 참고하시면 아마 조만간에 많은 논문들을 세상에 발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저자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스페셜 땡스 이런 거 넣어주시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연대교병원의 김준규였습니다.